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리마리마님이 어제 9시에 퇴근하고 오늘 2시에 출근해서 일하는 중입니다. 시선 집중과 함께 퇴근까지 삐딱하게 버텨볼랍니다.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2시에 출근하셨다고요? 밤 9시에 퇴근하고 새벽 2시에 출근했다. 아니겠죠? 그렇죠? 설마. 시제가 빠져가지고 저도 헷갈리는데 9시에 퇴근하고 오늘 2시에 출근했다니까 2시는 새벽 2시에 출근하셨다는 것 같고 오늘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새벽 2시일 거고. 어제 9시는 어제 아침 9시에 퇴근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설령 9시에 오전 9시에 퇴근을 했다고 해도 새벽 2시에 출근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몸이 어떻게 버티나요? 응? 삐딱하게 버텨보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건 삐딱하게 될 게 아니죠.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제이비가 기침을 하신 건가요? 벌레를 삼키신 건가요? 기침한 거죠. 목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네. 빈첸시오 드폴님이 종배님 괜찮아요? 라고 해주시면서 저보고 제이비 건강 좀 잘 챙기시라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 알아서 챙기는 거죠. 저도 제 건강 챙기기도 힘들었어요. 새겨 들으세요. 따루님, 네. 추운 아침입니다. 경주 출장 가는 길 잠시 휴게소 들려서 휴식 중입니다. 촌철님들 오늘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김대현님이 꽃샘추위가 대한민국의 현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도 견디고 훈풍을 불러일으키다 보면 이른 봄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꽃샘추위면 반드시 이제 봄이 오는 어찌 보면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봄의 길목에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이 오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 살얼음이 우려되니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보행하실 때에도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릴 게 또 있죠. 매주 월요일 촌철님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가 오늘도 마련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제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 관심사,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3부에서 한 분과 전화로 만날 거고요. 또 소개되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푸짐한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얘기를 하지? 약간 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안내를 해드리면 지난주에는 이런 분도 계셨어요. 60 넘은 나이에 학교에 입학했다. 어허. 너무 설렌다. 이런 분도 계셨고 뭐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이런 분도 계셨고 새로운 농사를 준비 중이다.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이런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게 이 코너의 좀 매력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봄 가뭄이 심하다고 산불 날지 모른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큰 산불이 좀 남바도 있잖아요. 맞아요. 경남 하동 산불이 22시간여 만에 잡혔고 또 서울 도봉산에는 방화로 인해서 또 산불이 나기도 했었는데 이런 산불 피해 지역 상황 전해주셔도 좋고 제비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제 단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뭄이 심한 곳도 있거든요. 찔끔 내린 거죠. 찔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 어떻게 살고 계신지 소식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문 활짝 열어두고 제이비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외상이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해서 강제징용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였죠. 네, 어제 대통령실은 강제동원 해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희한한 게 그 발언을 한 건 7일이었다고 하거든요. 국무회의에서. 근데 대통령실이 공개한 건 어제였어요. 이렇게 시차가 날까도 좀 궁금한데 아무튼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은 이겁니다.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다.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 이렇게 국무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대선 때의 공약이 뭐였나 이렇게 봤더니 일본과 관련해서 이게 있었습니다. 김대중 오부지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요건데 그럼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내용이 뭘까요? 이거거든요.
오부지 총리 대신은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 요 대목인데, 자, 그러면 하야시 외상이 했다라는 발언을 이 김대중 오부지 선언에 한번 대입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야시 외상은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부정한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이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의 강제징용이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오부지 총리가 당시 인정했던 사실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하야시 외상은 부정을 한 거니까 따라서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부정을 한 것이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중 오부지 정신의 계승을 이야기를 했는데 계승을 거부한 게 일본이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지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배상 해법이라고 하는 건 나홀로 해법일 뿐이자 굴욕적 해법이다. 이렇게 다시 정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실은 일본 외무상 발언에 대해서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아니 그러면 하야시 외상은 정부 사람이 아니랍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지금 설명입니까 이게? 응? 그러면 정부 관계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총리의 어떤 그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배상해법 내놓고 나서? 응? 아니 장관이 우리로 치면 장관이잖아요, 장관. 응? 그러면 그러니까 그 파트너는 우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되는 거잖아요. 하야시 외상의 파트너는. 그럼 우리 배상해법 누가 발표했죠? 박진 장관이 발표했죠. 그러면 대통령실이란 논리에 따르면 박진 장관이 발표한 배상해법 지고 거둬들여도 돼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대통령이고 총리니까. 이게 말이 되는 노법입니까? 넘어가죠.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해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합니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배상해법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확약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해법을 내놓고는 일본의 성의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건 가짜라면서 왜 일본에는 선의에 기초한 성의를 기대하는 겁니까? 일본이 성의를 보이기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도 선의를 갖고 접근할 것이다라는 기초인식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의에 기대는 건 가짜라면서요. 가짜 평화만이겠습니까? 가짜 외교도 해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북한과 달리 선한 DNA를 갖고 있는 집단입니까? 그런 국가입니까?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였던 것 같은데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의 피고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랑 일본제철이죠. 이 기업들이 같이 미래청년 기금 이런 거를 좀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를 이번 주에 공식화하는데 사실상 한일 정부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혹시 이거를 선의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건 선의가 아니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 주는 돈하고 강제징용 배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그 얘기는 더 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그게 마치 엄청난 합의인 것처럼 오늘 언론에 실렸길래요.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조닉님이 지금 해법이라면 강제동원은 국내 기업이 한 건가요? 왜 국내 기업이 배상하죠? 라고는 촌철 달라주셨는데 계속 이런 부정적인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는 걸 정부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국회 외통위가 있습니다.
일정에는 잡혀 있는데 사실 이게 야당이 소집 요구를 한 거라서 지금 여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겠지만 이 자리에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하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좀 시선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좀 관련된 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일범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진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일에 일부 대통령실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자진 사퇴 사실을 알리고 모두 건승하시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경질서를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면서 개인 신상 문제로 사퇴한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의전비서관이면 지금 정상회담 일정이 줄줄이 예고가 되어 있지 아니,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눈길을 끄는 건데요. 아니, 당장 16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다음 달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고 대통령실에서 대대적으로 또 홍보를 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전비서관이 돌연 사퇴한다? 이거 좀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물론 정말 기묘하고 긴급한 개인 신상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김 비서관이 1년 동안 대통령 의전을 총괄하면서 피로가 누적됐다. 조만간 대사급으로 발령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 대사급이요? 예. 근데 이 말이 의아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게 아니 대통령실 직원치고 약간 과장하면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실 경무에 시달리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큰 대사를 앞두고 사퇴를 한다?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조만간 대사급으로 발명이 날 거라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질이 아니냐,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본인이 뭔가 실책을 했거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던 건데 대통령실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일축을 했던 건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의전 비서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정상 외교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는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이런저런 논란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굵직한 정상 외교 일정이 코앞에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표를 덜컥 수리를 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건가? 그럼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건데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바로 뭐 의전비서관을 채우는 것도 아니고 일단 선임 행정관이 직무대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서관 자리는 계속 비어있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자신감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도 찾아봤더니 대통령실이 또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순방은 외교부 의전장들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렇고 뭐 의전비서관은 뭐하러 둡니까? 그리고 문제가 없었던가요? 뭐 요건 좀 상기시켜 봐야 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낼 때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 씨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다시 논란이 일던데 이건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소화하도록 하겠고요. 다른 문제가 좀 하나가 발생하는 게 있었죠. 이재명 대표 부모 산소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봉분과 무덤 주변 사방에 구멍을 파고 돌을 박아놨는데 돌에는 생자, 명자 그리고 또 한 글자가 약간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누구는 기자라고 그러고 누구는 살자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이런 한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를 본 한 직관이 이건 묘의 기운을 막아버린 무속 테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좀 찾아내면 알 수 있겠으니까 그거는 좀 기다려 보고요. 이런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은 방화로 잔디 등이 불탄 적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엔 오물이 뿌려진 적이 있었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조상 묘엔 쇠말뚝이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만이 아니라 충무공 이순신,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 묘소에서도 식칼과 말뚝이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도 모르고 역사의 위인들 묘소에서도 해괴한 짓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정말 별의별 인간이 다 있고 별별 일들이 다 발생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는 한 번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신당을 정말로 차리고 싶으면 자기 집 안방에 차려라. 왜 애만 남의 묘소 가서 이런 짓 하느냐.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제정신이냐. 이런 말씀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거는 보태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말도 안 되는 네, 일이죠. 그죠. 그리고 경찰이 지금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고 근처 CCTV 등을 조금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범인이 꼭 잡히기를 좀 바라고요. 에라이님은 이거는 정치 테러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헬레나님은 이건 진영을 떠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못 박아주셨는데 뭐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죠? 참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북한이 어제 잠수함에서 전략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잠수함 824 영웅함이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하였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경포만은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로 그러니까 북한 잠수함 시설이 있는 게 보통 심포라고 불리잖아요. 그 심포 일대 해상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순항 미사일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은 이게 좀 그 무기 체계가 다른 거고 탄도 미사일은 쫙 쏘아올려서 궤적을 그리면서 갖다 맞추는 거고 순항 미사일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내비 따라가는 게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집이 그러니까 밖에 서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서 이제 타격하는 게 순항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해중 잠수함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이건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실인 것 같은데 북한 그는 발사 훈련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공화국 핵 억제력의 또 다른 중요 구성 부분으로 되는 잠수함 부대들의 수중대 지상 공격 작전 태세를 검열 판정하였다. 지금 이렇게 밝힌 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대목 때문인데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걸 이 시점에 발사한 이유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도발할 거다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자유의 방패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11일 동안 계속되거든요. 야외 기동 훈련도 다 포함이 되는 건데 하루도 안 빼놓고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반도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게 무한궤도로 간다면 결국은 소모전이고 한반도 전체에서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은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북한은 그렇게 밝혔는데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잠수함에서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될지 요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아무튼 같고. 우리 합참은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는 것은 밝힌 거잖아요. 맞아요. 기종이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다면 기종이라고 하는 게 탄도미사일 아니면 순항미사일인데 탄도미사일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하루 늦게 우리 군이 발표한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정보자산 점검 총동원해서 점검할 거 점검하고 발표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설마 놓친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이라는 말도 생각이 나긴 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오늘부터 그 한미 연합 훈련이 들어가기 때문에 훈련 그 수행 자체가 또 하나의 대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의 어떤 대응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계속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타겟책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전혀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지금 강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힘을 더 보여주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강대강 말고는 다른 게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내용이 어떻게 논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미일 어떤 공조를 이제 미국이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거고 공조의 대상이 바로 중국이자 또한 동시에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더 이제 강하게 미국 쪽에서는 이야기를 할 것이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또 더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한반도가 신냉전 구도에 계속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던데 이거는 국민들의 안녕과 평화의 측면에서 볼 때 좋을 것 하나도 없는 현상이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JB타임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